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딥러닝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딥러닝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아티피셜 뉴럴넷, 특히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아티피셜 뉴럴넷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화면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음, 좀 학습이 잘 됐나요? 조금,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원래 초기 모습보다는 학습이 많이 돼서, 파란색 점들은 파란색 공간에, 노란색 점들은 노란색의 공간에 어느 정도 잘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면 각각에 대한 가중치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죠. 뭐 완벽한 어떤 학습 모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형태대로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지금 히든 뉴런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좀 더 좋은 학습을 위해서 입력값을 좀 이렇게 다르게 좀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뭐 이건 하나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뉴럴넷 그 어떤 작동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어, 지난 시간에 보신 딥페이스라고 하는 거, 페이스북에서 사람 얼굴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즉,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미지나 영상, 음성 데이터들을 정형화하는, 구조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unstructured 데이터를 structured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뭐 이런 8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 8이라고 써 있는 이 필기체 글씨를 우리가 이제 그 structured 데이터로 변환을 하면 밑에 있는 이런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이런 벡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표현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티피셜 뉴럴넷 같은 그런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시면 되는데 실제로 딥러닝에서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뭐 어떤 문자나 숫자 인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또 영상을 인식한다든지 해서 좀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된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 지금 밑에 보시는 이런 어떤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보다 아주 복잡한 형태, 사실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복잡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 형태로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말하자면 이게 잉크가 묻어 있는 곳은 큰 숫자로 표현되고 잉크가 없는 부분은 0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어떤 기준값보다 작은 것들은 0으로 어떤 기준값보다 큰 값들은 뭐 1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주면 다음 페이지는 이런 그림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두색 매트릭스 상에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는 학습을 시키는데 그 학습하는 과정이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그런 그 뉴런에서 우리 이제 앞에서 그 어떤 레이어에 속속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에 소속된 뉴런들이 어떤 작업을 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서도 이런 그 매트릭스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 일,
뭐 일반적으로 어떤 그 간단한 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이 노란색 그 매트릭스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필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요 노란색 매트릭스가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작업을 해줍니다. 이 매트릭스와 이 매트릭스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반복되는 작업이라서 좀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즉, 아, 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네, 지금 옆으로 하나씩 옮겨가죠. 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슬라이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옮겨가면서 원래 이미지에다가 요 그 어떤 그 컨볼루션이랑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필터를 적용해서 값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가 요런 이미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컨볼브드 피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에다가 1을 곱해주고, 그죠? 요 값 곱하기 요 값, 그다음에 2 곱하기 0, 1 곱하기 1, 또 0 곱하기 0, 이걸 다 해서 더해주면 이제 4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오리지널 이미지의 그 매트릭스를 컨발브드 피처 맵으로 매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지금 앞에서 보신 노란색 이런 필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터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요런 필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앞에서 보신 그 노란색 매트릭스에 있는 그런 이제 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런 필터 매트릭스는 그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엣지 디텍션이라고 해서 끝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는. 지금 보시면 어, 말하자면 이게 이제 어떤 오리지널 이미지 뭐 이게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예, 이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걸 아이덴티티라는 필터를 사용하면 거의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지만 매핑이 되지만 엣지 디텍션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곽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림의 윤곽들만 남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샤픈이라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렷하게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매핑을 하게 되고 박스 블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흐리게 지금 보시는 약간 흐린 모양으로 하는 것이고요. 가우시안 블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이미지를 흐리게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처리를 해주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서 보면 오리지널 이미지를 여러 단계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형태, 그 특징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터라는 걸 적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축약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그림은 실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필터라는 걸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차원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차원과 지금 보시면 그 차원에 맞는 그 필터들이 이제 두 개씩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 필터들을 적용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 있는 오리지널 이 이미지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축약을 해주는 겁니다. 예, 축약을 해주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요 그림은 아마 요 앞에 있는 요 필터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매트릭스는 그 두 번째 필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좀 지우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좀 시뮬레이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보시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예. 네,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필터 첫 번째 필터를 또 사용해서 첫 번째 매트릭스 값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고요. 그래서 원래 앞에 있는 그런 복잡한 오리지널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이터들을 끝에 있는 연두색의 두 개의 매트릭스 축약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머신러닝에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좀 전에 보신 그런 필터를 이용해서 옆에 이제 이런 그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시면 뭐 이런 그 뭐 샤픈이나 뭐 이런 이제 블러나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흐리게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새롭게 이제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면 피처 맵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서 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넷에서는 트랜스 펑션이라는 걸 사용했고 트랜스 펑션에 그 시그모이드라는 걸 많이 사용을 했었죠. 예.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을 이용했는데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서는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좀 다른 형태의 트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렐루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렐루 함수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함수의 특징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즉 음수의 값을 가지면 출력 값은 0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양수의 값을 가지면 지금 보시는 이제 비례적인 값으로 출력하는 이런 형태의 그 출력 값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나 영상, 음성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서 오리지널 데이터를 필터랑을 통해서 처리하면 약간 흐린 이런 피처 맵이란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피처 맵을 아까 우리 렐루라는 걸 적용하면 여기서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음수 값을 가지고요. 마이너스의 값, 네거티브. 그다음 화이트 색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양수값,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양수로 된 부분을 더 강화를 하고 음수로 돼 있는 이 어두운 색 부분은 말하자면 이렇게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렐루라는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처리를 하면 rectified feature map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좀 그 어떤 그 윤곽들, 이 특징들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ectified feature map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 그 피처 맵을 다시 또 그 어떤 작업을 통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아티피셜 뉴럴넷과 비슷한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뉴럴넷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아직 이제 이미지 형태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면 굉장히 그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잠깐 보신 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큰 데이터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그 데이터의 특징적인 부분들만 남기고 좀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해가지고 좀 학습시키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풀링 레이어라는 그
계층에서 처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Rectified Feature Map에서 예를 들어서 이 Rectified 렐루라는 걸 적용한 그 결과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 네 개 값 중에 그 풀링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맥스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풀이라는 것은 요 네 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1, 5, 6 중에서 6이 제일 큰 값이니까 여기 이제 6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 안에서는 2, 4, 7, 8이니까 가장 큰 값은 8이 되죠. 그래서 8만 남게 되고 여기는 3만 남게 되고 여기는 4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축약된 그런 피처 맵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tified 피처 맵의 이제 축약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세 개의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렐루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원래 이미지 그 사진 그 이미지를 렉티파이드 피처 맵으로 만드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세 개의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 장의 어떤 피처 맵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이제 맥스 풀링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축약을 시킵니다. 이 데이터를 각각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8 곱하기 8의 이런 매트릭스를 4 곱하기 4, 4x4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큰 그 피처 맵을 이렇게 작은 피처 맵으로 축약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축약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학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의 그 복잡성이 줄어드니까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풀링 레이어에서 요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그 말씀드린 이 컨볼루션 그 작업을 통해 필터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작업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에서는 그 만들어진 피처 맵을 이렇게 축약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컨볼루션을 먼저 막 하고 풀링을 하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 한 번 하고 풀링 한 번 하고 컨볼루션 또 한 번 하고 풀링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이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정리된 그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좀 구조화된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신 그 Rectified Feature 맵을 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또 Summ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Summation 같은 경우는 이 값들 다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1, 1, 5, 6이니까 뭐 얼마가 됩니까? 13? 뭐 이런 값으로 바꿔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풀링 레이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맥스 풀링이란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을 잘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리지널 이미지 데이터를 이 컨볼루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피처 맵으로 만드는데 그 피처 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피처 맵이죠. 피처 맵인데 이 피처 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렐로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렉티파이드 피처 맵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축약을 합니다. 풀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축약된 이미지에서 다시 컨볼루션 를 적용해 가지고 다시 이제 렉티파이드 피처 맵을 만들게 되죠.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또 다시 풀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링이 계속 이제 컨볼루션과 풀링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어떤 특징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그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미지에 이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 요 어떤 땅과 이 경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의 어떤 특성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그런 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위에는 요 하늘 공간 자체는 밑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 학습에 이걸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도 배 모양에 해당되는 이런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특징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어떤 작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컨볼루션 뉴럴넷에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피처 익스트랙션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 처리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fully connec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artificial neural net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닭에 해당되는지, 캣에 해당되는지, 보트에 해당되는지, 버드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의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잘 했다면 당연히 이제 보트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이제 분류 모형 같은 거,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류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죠. 사람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뉴럴넷 뭐 이런 방법들도 지금 보시는 그 아티피셜 뉴럴과 비슷하게 뉴런이 있고 뭐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가중치들이 있는 연결선이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을 하는 역할, 또 풀링을 하는 거, 그게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런 이미지를 이런 로 레벨 피처라는 형태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드 레벨 피처라는 형태로 변환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의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특징들만 남아있는 그런 이제 하이 레벨 피처라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뭐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또는 사람이라면 A란 사람인지 뭐 B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이 그림에 특히 뭐 이런 거는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흐리게 이런 데이터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그 합성곡 심형왕의 어떤 작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되고 나면 다음 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은 요 이미지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고 확률은 0.992, 99.2%. 얘는 이제 말로 홀스로 이렇게 해서 0.993. 그다음에 요건 자동차로 분류가 되고 뭐 강아지로 또 여기도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그런 이제 영상 인식을 통해서 이미지 인식이나 영상 인식을 통해서 그 이런 그 이미지 처리를 통해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모형을 이용해서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 것을 보여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모델이 상당히 모델링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좀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주둥이 좀 튀어나오고 귀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비슷해서 좀 어려운 그런 그 어떤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모델링 잘 하면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은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보실 텐데 이거는 뭐냐면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이제 뭐 사람을 사람으로 또 고양이를 고양이로 잘 인식을 해야지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고양이를 뭐 강아지로 인식하거나 강아지를 고양이로 인식하거나 사람을 고양이로 인식하거나 이러면 이제 오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 레이어 또는 풀링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처리돼 가지고 분류 모형이 잘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가 말하자면 그 원래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그런 이제 컨볼루션 뉴럴넷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요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어, 요 지금 아마 뭐 구글이나 그 검색 엔진에서 예, 이 컨브넷 JS라는 걸 해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 고양이 얼굴 있잖아요. 이 고양이 얼굴을 뉴럴넷 아웃풋이란 것은 이런 딥러닝을 통해서 컴퓨터가 읽어드리고 있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는 고양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습이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현재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뚜렷하게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코나 뭐 이런 게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습이 지금 밑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고양인지 뭐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뭐 그 이 지금 구현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뭐 그런 과정들도 이렇게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렐루라는 함수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점점 이렇게 또렷해지고 있죠. 네,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뭐 이렇게 이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그림이 있으면 밑에서 이제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도 한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 얼굴을 한번 학습시켜 볼까요? 예를 들어서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뉴럴넷이 처음에는 이 사람의 얼굴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 지금 안경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뉴럴넷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점점 이제 좀 이미지가 확실해지죠. 이렇게 뭐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머리가 이제 대머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경도 쓰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좀 학습이 돼서 또렷하게 인식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경우는 뭐 30분이나 1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수업에서 이걸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따로 그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또 이렇게 잘 듣고 있는지 저도 약간 궁금하고 그래서 관련된 간단한 과제를 하나 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그 Choose Your Own Image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뭐 본인 얼굴이나 아니면 본인 뭐 애완견이라든지 그런 사진이 있으시면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에 올리시고 그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돼서 이게 고양인지 아니면 본인 얼굴인지 좀 그 학습된 결과 지금 아직 좀 보면 이 사람도 이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뭐 본인 사진도 좋고 아니면 강아지나 뭐 사물도 좋습니다. 어떤 뭐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도 좋으니까 사진 하나 찍으셔가지고 여기 올려서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본인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오리지널 이미지가. 그럼 그걸 학습시켜 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뉴럴넷 아웃풋을 한번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그 과제 게시판에다가 그요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URL을. 그래서 URL에 들어가셔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강의 노트에도 있습니다. 강의 노트에도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있는데 요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그런 그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학습된 결과물,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와 뉴럴넷 요 부분만 캡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요 부분만 이렇게 이미지를 좀 뭐 사진을 찍으시든지 캡처하셔가지고 과제 게시판에 이미지 파일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도 잘 듣고 계신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컨볼루션 뉴럴넷을 이해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한번 과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과제 게시판에다가 따로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그걸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보시는 그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이렇게 그 본인 이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학습해 보는 과정까지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그 과제까지 우리 이제 수업에서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